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어디 갔나? 여기죠. 네. 네, 오늘은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이제 벌써 26회 방송입니다. 벌써 이제 26번째 방송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6회면 와, 이제 되게 꽤 오래 했습니다. 슬슬 100회 특집 때 뭐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저강 루피님 안녕하세요. 타이머 이쁘네요. 네, 뭐 그냥 구글에서 그냥 현재 시각 검색해갖고 제일 먼저 나오는 애 그냥 걔 그냥 썼어요. 자, 이제 오늘은 구글 애널리틱스. 이거는 사실 이제 왜 이걸 얘기하려고 하냐면 작년 7월 24일에 이제 4회차 때 방송 때 제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라는 주제로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제가 지금 히스토리 쭉 해놓은 건데,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개발자들은 보통 그냥 뭘 해도 구글에서 검색하는데, 이제 개발자 아니신 분들은 네이버에서도 많이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블로그도 해놓고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지금 이런 방송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그냥 프로그래밍 방송으로 검색을 하면요, 그 블로그 쪽에 제게 제일 먼저 떠요. 이제 뭐 이렇게 링크 꼭 막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이버에서 프로그래밍 방송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이게 뜹니다. 그럼 제가 1회, 2회 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나와요. 그래서 이제 4회 때 방송 때 이제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이제 말씀드리면서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해조왕 루피님 멋지네요. 네, 나옵니다 이제. 이제 좀 떠요. 한참 하니까 이제 나오네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제 언급만 했었어요. 웹 서비스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게 서비스로서 이렇게 나온 거는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걸 쓴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매번 데이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되게 제가 그냥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은 진짜 너무 중요하고요. 이제는 중요하다 못해서 매우 중요한데 더 중요해질 거고 이제 진짜 당연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비즈니스를 하건 간에 데이터라는 걸 분석을 안 하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건 정말 뭐 흔한 말로 눈 감고 뭐 달리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이제 너무 당연한 일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를 분석할 만한 거는 뭐 해야 되는 어떤 비즈니스는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어디 오프라인에 상점을 열어서 이렇게 뭐 옷가게를 한다던가 음식점을 한다던가 그런 때도 데이터 분석은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웹 서비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따따따 네이버닷컴, 이 네이버도 웹 서비스고요. 이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TV, 이 아프리카 TV도 이 웹 서비스잖아요. 이런 웹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그때 이제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데이터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는 방식. 지난 시간까지 한 2번인가에 걸쳐서 이제 SQL 얘기를 했었죠. 그런 SQL 문으로 셀렉트 막 해가면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빅데이터는 하여튼 데이터베이스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아주 많은 데이터를 좀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던 거에서 빅데이터는 뭔가 저장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저장을 해서 뭐 이제 또 원하는 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거를 방식이나 이런 게 막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개발을 어느 정도 알아야 분석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하는 것 자체를 서비스화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거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이 단순한 방식만 요구를 해갖고 그걸 이제 해주기만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낸 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만 하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서비스화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웹 서비스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 웹 서비스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인 거예요.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가 뭐 제일 먼저 나왔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구글이 세다 보니까 구글 애널리틱스 딱 나오고부터 이제 이런 애들이 되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 뒤에 또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어떤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도 이제 줄줄이 나왔죠. 아무튼 근데 지금도 보면 제가 뭐 정확히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점유율 면에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아마 압도적으로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약자로 줄여서 이제 GA라고도 이제 많이들 불러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GA라고 얘기하면 구글 애널리틱스일 확률이 이제 있죠. 높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다면 굳이 이런 웹 서비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라고 해서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걸 특정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 알아놓으면 나머지는 솔직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써놨지만 기본적인 동작 원리가 대체로 비슷해요. 요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느 하나를 알아놓으면 대충 나머지는 원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제일 유명한 거 구글 애널리틱스를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이것도 알고 다른 것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실 뭐 구글 애널리틱스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 지금 미리 띄워놓기는 했는데 이게 뭐고요 저게 뭐고요 막 이거를 바로 가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일단 뭔가를 공부할 때 이 대충의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는 거랑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어떤 이게 미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랑 그냥 바로 미시적인 부분 들어가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일단 대충 감 잡기. 일단 대충 감 잡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꼭 뭐 이런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지 않더라도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색하면 뭐 또 인터넷 세계에 뭐 워낙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시작이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이렇게 이제 감잡기, 그리고 이제 이미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고 계신 분들도 이게 어떤 원리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사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거 알지 않아도 쓰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하지만 원리를 알면 좀 더 이제 뭘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파악이, 이게 뭔가 개념을 잡는 게 좀 더 쉽겠죠. 이게 개념이라기보다 어떤 가능성의 측면,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세팅할 때 공통적으로 그냥 딱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은 이게 부분적으로 개발자들이 이렇게 넣어줘야 이렇게 뭔가 집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냥 구글 애널리틱스 설정을 해놨다 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알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우리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려 그랬는데 다른 회사에서 쓰고 있대요. 그래서 쓰고 있는 걸 봤어. 그래서 거기서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보인대 와 하면서 이렇게 다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회사에 와서도 쓴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되는 게 있고 바로 되는 게 있고, 일부는 그걸 보기 위해서 뭔가 사전 작업, 개발적인 기술적인 관점에서 뭔가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개발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개발자들하고 이게 이제 뭔가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이 지금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대화가 이렇게 좀 수월하겠죠. 약간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가 그거예요. 개념 자체가 낯설어서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거는 아무튼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대충 감을 잡고 미시적인 부분 들어가는 거랑 바로 그냥 미시적인 거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작하는 분들 기준으로 이제 아주 간단한 개념 설명,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추가 설명, 요거를 지금 오늘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방송을 해보면 제가 방송을 하면 대부분 자꾸 이제 1시간을 넘겼어요. 자꾸 이제 1시간을 넘기는데 이게 1시간쯤 넘어가면 이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오더라고요.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해야 될 말 못하고 끝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잘못 말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힘들더라고요. 1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1시간은 그냥 진짜 안 넘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7시 55분쯤부터 이게 이제 방송을 켜요. 그러면 8시부터 방송을 하는데 한 8시 50분이나 이제 55분쯤 됐을 때 한창 얘기하던 게 있다 하더라도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 방송 때 이렇게 이제 추가 설명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일단 구글 애널리틱스는 사실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이게 많고 또 이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볼라 그러면 여기서 뭘 보려면요 이렇게 해갖고 이건 뭐고요 이렇게 하려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한 번에 이제 다 설명드리는 건 무리인 것 같아서 아싸리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애초에 한 두 번이나 3번 정도로 나눠서 할 걸 생각하고 지금 이제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방송분은 한 요 정도인데 그래서 어쩌면 되게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로고죠. 먼저 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어떤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개념들부터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처음에 이제 회사 생활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네오이즈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네오이즈라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이전에. 당시에 이제 그 회사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지 않았었어요.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가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었죠. 뭐 만들어지기는 그 전에 만들어졌다고 역사책에는 나오는데 사실 그때는 구글 애널리틱스 쓰는 데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래서 보면 자체적으로 이제 이 KPI 지표, 그러니까 어떤 이 데이터 분석 지표들을 뭔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봤던 개념들하고 지금 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면서도 이렇게 보는 개념들하고 그리고 그간의 경험들을 봤을 때 일단 웹 서비스를 분석할 때 가장 일반적이면서 뭔가 가장 중요한 거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대충 한 요 5가지 정도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렇게 먼저 이제 써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단 개념을 알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뭔가 얘는 어딨지 쟤는 어딨지 이렇게 이제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이제 그렇게 한번 찾아볼까 해요. 해적왕 루피님이 멋지네요가 저는 아까 전에 그 시계 그것만 지금 생각했는데 옷을 말씀하신 거군요. 네, 요 황금 잠바. 네, 황금 잠바 예전에 여행 갔다가 사온 건데 벌써 한 지금 10년 된 것 같네요. 되게 오래 입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들 뭐뭐 있을까 이제 하나하나 한번 봐볼게요. 일단 페이지 뷰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뷰.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뷰는 웹 서비스에서 뭐 예를 들어 따따따 네이버닷컴 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네이버닷컴의 홈 화면이 딱 뜨잖아요. 그 한 페이지가 다른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막 그 네이버 입장에서 몇 번이나 요청을 받았냐를 얘기하는 거죠. 요청받아서 몇 번이나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몇 번이나 사람들의 어떤 이 브라우저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냐. 예를 들어 이렇게 따따따
여기 이렇게 딱 들어왔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네이버닷컴 요청을 해갖고 네이버 서버가 HTML 만들어서 제 브라우저로 보내줬고,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이 표시가 됐죠. 이렇게 화면이 표시된 수가 통틀어서 네이버 입장에서 통틀어서 몇 번이나 이렇게 불렸냐 이건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리프레시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5번을 했어요.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선 적어도 저한테는 페이지 뷰가 5번이 추가된 거죠.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지금 이렇게 네이버를 보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페이지가 몇 번이나 이제 불렸냐, 이게 화면에 뿌려졌냐 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유저인 활성 사용자 수인 건데, 이게 이제 페이지 기준으로만 하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어쩌다 보니까 그 페이지를 계속 그 리프레시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보려고 했던 게 안 보이지 하면서 일부러 했을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 관점에서 보면 어쨌거나 지금 한 명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지금 이제 몇 명이 들어왔냐가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자 수를 이제 구분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행동들을 해요. 막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다가 뭔가 우리가 목표하는 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쇼핑몰로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이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뭐 하다가 결국 목표하는 바는 이 사람이 상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목표에 대해서 쇼핑몰을 예를 들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그런 거, 이 목표를 컨버전 레이트, 전환율, 얼마나 전환했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0명이 들어왔어요. 어떤 이렇게 뭐 배너 광고를 어디에 달아가지고 100명이 들어왔어요. 100명이 들어왔는데 뭐 여러 하다가 3명이 이제 어떤 상품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 3명이 그 어떤 전환을 한 거죠. 구매 전환을 했죠. 그러면 구매 전환율은 얼마? 3%.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겠죠. 지금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지금 제가 말한 거에서도 나와요. 예를 들어 이제 측정을 해본 거예요. 구매 전환율을. 저희가 이제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달았어요. 그래갖고 구매 전환율을 측정해 봤더니 3%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쇼핑몰들은 몇 프로지? 뭐 이런 어떤 그 평균적인 수치를 봤더니 4%래요. 그러면 난 지금 3%니까 4%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겠죠. 혹은 4%인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죠. 그냥 5% 해놓고 3%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5% 해놓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면서 이 3%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를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놓지 않고 그냥 하면 단순히 그냥 매출이 오른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인 건데, 그런 어떤 분석 과정 없이 그냥 뭔가 마케팅을 하던 뭐든 이렇게 시도를 하면 그게 이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무조건 뭔가를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했는데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수치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잘 가고 있나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분석이 되게 필요한 거고, 아무튼 지금 얘기가 잠깐 샜는데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전환율. 쇼핑몰에서는 가장 큰 목표가 이제 구매라서 이제 이런 구매 전환율을 많이 보게 되고, 뭐 그 이외에도 이제 목표는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운스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탈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이탈한 사용자가 얼마나 되나. 일단 마케팅을 어디다 배너 광고를 달았어요. 어디다 배너 광고를 달아갖고 100명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대충 한 10명은 그래도 막 사이트를 돌아다녔는데 90명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나갔어요. 그러면 이탈률 90%죠. 사실 보통 마케팅 이게 이제 광고를 하면 이탈률은 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탈률은 꽤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죠. 예를 들어 예상되는 이탈률이 한 60%였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90%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아까 이제 전환율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탈률 90%를 60%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래갖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시도하고 보는 거죠, 계속. 이탈률이 떨어졌나 올라갔나. 또 다른 걸 시도하고 또 보고 이탈률이 떨어졌나 올라갔나.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이제 뭔가 그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탈률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사실 보통 이탈률이 높은 거는 뭐 대충 어떤 경우들이냐면 그 광고를 할 때 어떤 사용자들이 본 메시지 뭐 그런 거랑 들어왔을 때 사용자가 어떤 기대했던 바하고 그게 이제 많이 다르면 다를수록 이탈률은 높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딱 사용자가 뭔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뭘 기대하고 있겠냐 그걸 생각해서 이게 이제 배너를 보고 들어왔을 때 그럼 그 기대에 부합하게 뭔가가 이제 나와줘야죠. 근데 엉뚱한 게 나오면 당연히 이탈률이 이제 높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런 게 있어요. 마케팅은 되게 이게 특별한 어떤 마케팅이에요. 이렇게 메시지가 좀 구체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 친구 초대를 하시면 뭘 드릴게요. 뭐 이런 걸로 예를 들어 배너를 달았어요. 근데 그렇게 배너를 달아갖고 이제 끌어들이는데 예를 들면 그냥 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홈은 보통 친구 초대 뭐 이런 걸로만 있지 않죠. 뭐 온갖 게 다 있죠. 홈 하면은 보통 이것저것 다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친구 초대라고 보고 들어왔는데 그 입장에서는 엉뚱한 걸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터닝 유저, 이제 재방문 사용자. 이거는 이제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 방문시킨 거예요. 혹은 전환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전환을 시키고 방문을 시키거나 전환을 시키거나 아무튼 이런 기준은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냥 나가고 안 돌아오면 이것도 이제 이탈이죠. 예. 그래서 얼마나 다시 오냐. 이거는 그 사이트에 얼마나 이제 그 사람이 이 락인이 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충성 고객화 되어 가냐. 뭐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라이프타임 밸류. 이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웹 서비스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이렇게 생애 그 사람이 계속 이 사이트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어떤 기여를 하게 될 거냐, 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거냐,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사용자의 어떤 퀄리티를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하죠. 아무튼 재방문 사용자 수를 높이는 것도 웹 서비스의 되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5개 정도가 웹 서비스 분석할 때 어디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포함해서 더 많은 되게 많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인데, 제가 오늘 목이 되게 안 좋네요. 이게 공기가 안 좋은 게 저한테 바로 영향이 오나 봐요. 이게 좀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가 채팅도 너무 없고 이게 방송 주제가 문제인가요? 날씨가 문제인가요? 네, 계속 이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면 될 텐데, 그럼 구글 애널리틱스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서비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웹 서비스니까 구글 애널리틱스도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가입을 해야죠. 애널리틱스에. 그리고 이제 계정을 거기 안에서 이제 계정을 만들고 해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이미 돼 있어서 여기 이미 막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이미 뭐 보이고 있죠. 뭔가 돼 있는 결과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정보 입력하고 뭘 만들라는 식으로 뜰 거예요. 그럼 거기는 사실 이제 거기 설명들도 이제 꽤 다 이렇게 좀 그래도 나름 구체적으로 붙어 있고 하니까 보여드릴까요? 이제 처음 들어와서 저도 이렇게 보면 여기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아마 이렇게 지금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처음 만들려고 하면
여기 이렇게 지금 계정 만들 때 필요한 이런 정보들 이런 거 막 입력하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 이게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얘네 무슨 값이고 어쩌고 하는 것들은 처음 세팅하는 부분은 사실 네,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줄곧 그렇게 해오고 있지만 뭔가 그런 거를 일일이 설명하는 건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좀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블로그나 이런 데 이제 잘 정리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맡기고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해보면 아마 되게 자세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충 잘 따라가서 됐다 치고 이 만들어진 거 기준으로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원리나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 죽겠네요. 목이 왜 이럴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회사에서는 이제 개발자 또는 마케터가 구글 애널리틱스에 가입하고 계정 만들고를 해요. 그러고 나면 이 이제 결국 추적 코드를 웹사이트에 삽입하라고 나와요. 추적 코드를 분석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에 이제 추가하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일단 이런 거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 추적 정보 그리고 추적 코드 하면 여기 요런 게 나와요. 범용 사이트 태그 뭐 해가지고 요거는 다른 애네요. 또 안 보던 사이에 뭐가 이렇게 바뀌었네. 네, 지금 뭔가 지금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게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왜 지금 헷갈려 했는지는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뭔가 추적 코드를 삽입하라고 뜨고 그게 이제 보통 어떤 거냐면 아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코드 배틀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HTML 문을 보면 HTML 나왔죠? 이 지금 어떤 이 웹에 대한 간단한 어떤 이해는 다 이제 갖고 계시다고 이제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 코드 배틀 온라인 주소 불러갖고 하면 코드 배틀 서버로 브라우저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HTML을 만들어갖고 받아서 얘가 이제 이 화면에서 이렇게 이 HTML을 화면에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뿌려주는 거죠. 실제로 이 뿌려지고 있는 얘들의 실제 내용은 얘네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가 온 거예요. 근데 그럼 서버에서 만들어서 줄 때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 뭔가 이 지금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시키는 어떤 자바스크립트 구문이거든요. 스크립트 태그 안에 들어간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구문이고 이 브라우저가 이 HTML을 받아서 이제 화면에 뿌려줄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보면서 이렇게 이제 뭐 화면에 보여줘야 될 부분들은 보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 바디 태그 안에 뭐 예를 들어 섹션에 이런 어떤 what is code battle 뭐 이런 어떤 글자나 이런 거는 이제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런데 근데 이게 이제 스크립트 태그로 이렇게 딱 이렇게 묶여 있는 이 부분은 이 안에는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있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얘를 실행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거 대충 설명드리면 뭐냐면 얘를 실행시켜주면 이렇게 이제 .js 파일이라고 있어요. 구글에 보면 구글 애널리틱스에 analytics.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는데 얘를 호출해서 갖고 와갖고 실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드를 이제 우리 그 분석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HTML 문서 안에 이게 딱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웹 브라우저가 이게 포함된 HTML을 받아서 화면에 뿌려줄 때 얘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가 실행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해석해서 이제 실행해 주는 게 그 브라우저인데 그 브라우저의 실행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는 일은
이제 제 페이지의 어떤 정보들, URL이 뭐고, 뭐 매개 변수를 뭘로 받았고, 이전에는 무슨 페이지였고, 뭐 이런 정보들을 애널리틱스 서버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정보를. 아, 이게 말이 되게 길어졌고, 지금 제가 이 얘기 하는 사이에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셨네. 아, 이 부분은 쉽게 설명해야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어렵네. 이 부분 참, 그래요. 하여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 추적 코드를 삽입한다. 여기 좀 이렇게 써놨잖아요. 추적 코드를 이제 웹사이트에 삽입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동작하냐를 지금 이제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작 원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구글 애널리틱스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의 요지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되게 이제 웹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얘는 지금 그건 거예요. 서버 쪽에서 뭔가 이 지금 페이지를 만드는 서버 쪽에서 요청받아갖고 거기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어쩌고를 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들고 와서 브라우저까지 갖고 와서 HTML을 여기서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요 웹 브라우저가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만 잘 취합을 해가지고 애널리틱스로 보내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페이지의 URL이 뭐냐, 그 전에는 무슨 페이지였냐, 그리고 뭐 이 페이지를 들어올 때 파라미터를 이게 이제 매개 변수가 뭐가 있었냐. 이게 보통 여기에 URL 뒤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붙어요. AA는 BBB 뭐 이런 식으로 붙으면 페이지 이제 서버에서도 그렇고, 이 AA라는 값에 뭐가 들어왔는지, 이 BBB라는 값이 들어왔잖아요. 이 값을 이용해서 뭔가 뭐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받아서 이제 저장을 하고,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제 자기들 서버에 자체적으로 저장을 하고, 그걸 분석해서 이제 이런 자기들 서비스에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홈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게 이제 추적 코드나 뭐 이렇게 뭔가 이 웹사이트에 이제 추가해야 되는 코드가 이제 좀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추가되는 추적 코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 행동 수집을 위한 추적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추가된다는 거는 여기도 써놨지만 일반적인 분석 지표,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가 몇 번이나 호출됐냐, 그리고 사용자 수, 활성 사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냐, 이런 거죠. 전환율은 사실 이제 이 목표가 따로 이렇게 있어야 돼서 요건 아니고, 이탈률이 이제 들어와서 다른 페이지 안 가고 그냥 바로 나가는 애들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방문했다가 한참 뒤에 또 방문하는 사람들, 이렇게 재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은 되게 일반적인 지표다 보니까 그냥 모든 페이지에 추적 코드 한 가지를 그냥 공통적으로 달게 만든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코드 배틀 사이트가 이렇게 있다. 이게 코드 배틀의 홈이죠. 홈에도 그 일반 공통 추적 코드가 달려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딜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제 추적 코드가 이제 공통 추적 코드가 달려 있는 거죠. 똑같은 놈이 달려 있어요. 똑같은 놈이 달려 있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이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중복해서 코딩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분리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앞부분에 이런 게 HTML 헤드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소스 한 군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해놔요. 여기 이렇게 홈이나 이 상세 정보나 이런 데서. 그러면 그 공통적인 부분에다가 코드 한 번만 씹는 거죠. 그게 이제 공통 추적 코드인 거예요. 공통 추적 코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심어서 쓸 수 있고, 그런 애들을 통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분석 지표를 이제 집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특정 행동들을 위한 추적 코드들이 이제 따로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어떤 버튼들 얼마나 클릭했냐 뭐 이런 거. 그 문서 안에 버튼들이 막 되게 막 산재돼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버튼처럼 안 생겼는데 버튼일 수도 있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버튼 클릭했을 때 뭔가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이렇게 정보를 보내도록 코드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버튼 클릭률 같은 거 이제 집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부분에 이제 특정 코드를 이제 심는 거, 추적 코드를 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가입을 했다거나 로그인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장바구니 같은 쇼핑몰의 경우에 장바구니에 담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걸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장바구니에 담는 행동이나 구매를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는 되게 뭐 웹 서비스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막 자기들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막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통의 추적 코드 하나 딱 그냥 해놓고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발자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관련된 부분에 코드들을 이렇게 심죠. 추적 코드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행동 수집을 위한 추적 코드들을 이제 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다음 시간 때 이제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보고 당황했던 것도 그건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이제 추가하는 데 보면 추적 정보 이렇게 할 때, 추적 코드를 볼 때, 여기 보면 범용 사이트 태그, 뭐 G 태그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아,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바뀐 거구나. 네. 아, 이거 맞네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헷갈린 건 제가 잠깐 착각한 거예요. 아무튼 요 코드를 심으면 이게 이제 범용 태그인 거예요. 여기도 말도 우리 범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거.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 어떤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다 똑같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거죠. 그래서 글로벌 사이트 태그 뭐 이렇게 이름도 약간 그렇게 생겨 먹었죠.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말하려고 했던 거는 구글 태그 매니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특정 행동 수집을 위한 추적 코드들을 달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표가 아닌 거를 확인을 하려면 매번 개발자한테 요청을 해갖고 막 개발자가 반영을 해줘야만 뭔가가 되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터들이 그냥 스스로 좀 할 수 있으면 안 되나 이런 니즈들이 강했을 텐데, 그래서 구글에서는 구글 태그 매니저라는 어떤 또 서비스를, 어떤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 한꺼번에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무튼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들도 예를 들면 개발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마케터가 직접 뭔가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예요. 간단하게는 그렇게만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적 코드를 달면,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 하나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그 데이터들은 구글 애널리틱스의 어떤 DB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따로 저장이 된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웹 서비스를 만들면 당연히 이제 우리 그 웹 서비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웹사이트가 이제 서비스가 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는 그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식이 아니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추적 코드를 통해서 이 브라우저가 보내줄 수 있는 정보, 방금 말한 것처럼 예를 들자면 현재 페이지 URL이 뭐냐, 이전에 무슨 페이지였냐, 그리고 현재 페이지 들어올 때 매개 변수로 이렇게 인자값으로 뭘 들고 들어왔냐, 이런 정보들을 보내요. 그리고 쿠키에 뭐가 있냐, 이 쿠키라는 거, 또 이제 이 브라우저가 뭔가 이렇게 따로 저장하는 정보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또 그걸 따로 주제 잡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브라우저가 알고 있는 정보들 기준으로 보내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거 다 있는데 애널리틱스에 왜 안 나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받아본 적이 있는데,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글 애널리틱스에 던져줘서 이렇게 저장시키는 정보하고 데이터하고,
웹 서비스 만들 때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있는 정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불가능한 건 아니죠.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그 정보도 분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뭔가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내야죠. 구글 애널리틱스에 데이터를 보내줄 때 뭔가 지금 그 정보들도 잘 엮어갖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제 접해서 사용해 보고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은 상당수가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하는 분들보다는 회사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고 있는 경우, 근데 꼭 내가 지금 봐야 되는 마케터의 입장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같이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 경우가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직접 뭐 사실 만들어서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만들어서 뭔가 하기보다는, 왜냐면 만들면 사이트도 없는데 만들어 봐야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러면 아무리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효율이 잘 안 날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구글 애널리틱스 이제 웹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면 대부분 있을 거고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아마도 대부분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구글 계정만 있으면 그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에 그 팀원으로 이렇게 초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팀원을 초대를 해서 뭔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권한을 부여받는 거죠. 그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애널리틱스는 동작을 해요. 구글 애널리틱스 서비스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도 보면 대강 이러합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려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고,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제 아예 요 애널리틱스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얘가 뭐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실시간 메뉴에는 어떤 애들이 있고 뭐고 이런 거죠. 그래서 무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볼 생각이고, 오늘은 아무튼 감잡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그래서 보통 뭘 분석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여기 그 웹 서비스 분석 시 했던 일반적인 개념들 요거랑 좀 많이 겹쳐요. 그래서 보통 많이 분석하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이에요. 이것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대충 생각해 봤을 때 떠오르는 게 요 정도였던 거예요. 훨씬 많죠. 분석해야 되는 거는. 일단 주요 페이지들의 페이지 뷰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페이지가 호출이 됐냐들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 갖고 분석한다. 이게 뭐냐면 애널리틱스 뭔가 이렇게 이제 링크를, 예를 들어 뭐 마케팅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마케팅 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딘가에다 이제 배너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 배너를 누르면 그 마케팅 페이지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배너를 통해서 들어온 애들만 따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고, 그래야 그 배너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게 어떤 원리로 구분이 되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주요 행위, 아까 이제 버튼 클릭률 얘기했던 건데, 뭐 주요 버튼들이 있죠. 되게 중요한 버튼들. 이 지금 어떤 페이지 들어갔으면 이 버튼이 꼭 눌렸으면 해 하는 그런 버튼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아니고서라도 이제 사실 버튼들에는 다 이 지금 클릭률을 집계할 수 있게 그 추적 코드를 달아 놓는데, 주로 그런 어떤 주요 버튼들이 얼마나 눌렸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용자가 얼마나 되며, 재방문 사용자는 얼마나 되냐,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자, 뭐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재방문 사용자들도 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1개월 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네, 뭐 2개월 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되게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경우에도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네,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용자 수를 이런저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수치를 구분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각종 랜딩 페이지, 이게 우리가 랜딩 페이지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떤 마케팅 링크, 이렇게 배너 같은 거 달아갖고 이제 외부에다가 막 들어올 수 있는 진입점, 이렇게 배너들을 깔아놨으면, 링크들을 깔아놨으면 그 링크를 통해서 딱 떨어지는 곳, 랜딩이 그거잖아요. 착륙. 그 링크를 통해서 착륙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되는 페이지인 거죠. 그게 홈 화면일 수도 있고, 어떤 마케팅 화면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각종 랜딩 페이지에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랜딩 했을 때 다른 데로 이동 안 하고 이탈을 그냥 바로 이탈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탈률이 높다면 줄이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이탈하는 주요 원인은 이제 보통은 그 사용자가 보게 된 배너를 통해서 보게 된 메시지와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랜딩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그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키냐. 그 차이에서 오는 거고요. 그럼 들어와서 이제 이동을 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겠죠. 어떤 홈에 들어왔을 때 어디로 제일 많이 가지? 카테고리로 제일 많이 가나? 아니면은 뭐 브랜드로 제일 많이 가나? 아니면 어떤 상품의 상세 화면으로 제일 많이 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웹 서비스를 어떻게 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자, 반찬의 주양님. 안녕하세요. 포스트그레 SQL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이제 오늘 주제하고는 사실 이제 다른 얘기인데, 뭐 그냥 질문에 대해서만 바로 답변 드리면, 저희가 포스트그레 SQL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베이스 자체야, 뭐 MySQL이나 포스트그레 SQL이나 이렇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다 똑같은데, 포스트그레 SQL을 제가 별로 이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 그걸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좀 구려요. MySQL 같은 경우에 MySQL 워크벤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잘 돼 있는데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건 아무튼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뭔가 좀 배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대충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강 이러하구나를 이제 감을 잡고 계시면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 숫자가 뭐고요, 저 숫자가 뭐고요, 하면서 이제 뭐 잠재 고객은 뭐고요, 획득은 뭐고, 행동은 뭐고, 전환은 뭐고. 그래갖고 주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게 예를 들어 페이지 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딜 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요, 여기 지금 방송 나오는 화면에 이제 아프리카 TV의 그 화면이죠, 방송 화면에 몇 명이 시청하고 있나 뭐 이런 게 뜨는데 제가 이게 데이터 분석 이쪽은 이게 구글 애널리틱스 쪽은 오히려 다른 거 할 때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훨씬 적네요. 이게 제가 문제인가요? 제가 이렇게 뭔가 말을 못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냥 나간 건지, 이게 뭔가 부족해서 제가 지금 뭔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주제가 안 맞아서 뭐 이렇게 나간 건지, 아니면 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주제 자체가 인기가 없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은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걸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계속 중요하단 말만 반복하게 되는데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재밌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좀 쉽지가 않네요.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찬의 재영님, 업데이트 주기도 빠르고 펑션도 그렇고 피지 어드민 오류도 무지 심각하던데. 이게 이제 피지 어드민이 제가 말한 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인 건데요. 좀 별로더라고요.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좀 그분들 만든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관련해서
하여튼 이런 말씀은 지금 처음 드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별로였다. 뭐 이렇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이제 어차피 개발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개발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가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발 관련된 거 구글에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찾으면 다 나오니까 뭐 굳이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는 거, 이해를 높이는 거. 저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되게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게 어떤 주제들은 이런 게 말이 술술 나와갖고 이제 좀뭐 괜찮은데 어떤 주제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댓글 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같은 걸 이제 제가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에 다 링크들이 이제 걸려 있으니까 그럼 뭐 아니면 그냥 그런 데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구글 애널리틱스가 주제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